자, 이제 실제로 선생님과 같이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성 매직이 있고요. 유성 매직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24색인데 여러분들 12색 정도, 12색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위가 준비가 됐고요. 칼이 준비가 됐습니다. 칼은 뭐 거의 쓰임새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은 가위보다는 칼 사용을 많이 해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할핀. 이 할핀은 301호 할핀, 이렇게 301호 할핀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할핀은 301호부터 306호까지 있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크기가 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핀을 쓰도록 할 거고요. 할핀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따 이 수업 후반부에 할핀을 직접 사용할 때 선생님이 다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른 재료들은 일단 정리를 해놓고 도화지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리고 어떤 인형을 표현을 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점쯤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상을 미리 정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나는 뭐 사람을 그리겠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를 그려보겠다, 또는 뭐 곤충을 그려보겠다, 아니면 뭐 자동차를 움직여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스케치를 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수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년이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학년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어떤 대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귀여운 애벌레를 표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애벌레를 표현을 해봐서 애벌레를 움직이게 할 건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자, 그러면 애벌레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는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하고 연필로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유성 매직으로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애벌레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그리고요. 스케치는 밝은 선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그리고, 몸통을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크기를 좀 작게 그리는 게 좋겠죠. 벌써 도화지가 이렇게 꽉 찼네요. 하지만 여백이 위쪽에도 남고 아래쪽에도 남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작은 크기의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끝부분을 좀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더듬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듬이는 이쪽 부분에 하나, 이쪽 부분에 하나, 끝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에 하나. 자,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럼 기본적인 스케치는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를 했으면 그 다음 과정에는 유성 매직으로 이거를 색깔을 칠하면 되겠죠. 유성 매직으로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애벌레니까 색깔을 좀 원색으로 밝고 가벼운 색깔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입을 그려줘야 되겠다. 입을 이왕이면 활짝 웃는 모습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칠해줍니다. 자,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색깔을 칠해보겠습니다. 색깔은 꼼꼼하게 칠하는 게 좋겠죠. 도화지의 흰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도화지 흰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칠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밝은 하늘색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애벌레 색깔을 선생님은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쓰고 있죠. 한 가지 색깔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게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색상을 고집을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라색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연필로 그려놓은 선에 이렇게 유성 매직으로 색깔을 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연필로 그려놓은 선에 유성 매직으로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벌써 칠했고요. 그리고 안 쓴 색깔 중에서 색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뿌리는 갈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더듬이가 남았는데요. 더듬이는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더듬이는 그냥 주황색 한 가지 색깔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더듬이까지 표현을 하는데 주황색 한 가지만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색깔을 다 칠한 거예요. 색깔을 다 칠했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외곽선을 좀 잡아줄게요. 눈도 좀 그려주고, 자, 검은색으로 눈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 선도 따라서 그려주고, 그림의 윤곽이 좀 잘 나타나죠? 네, 마지막으로 더듬이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입을 그려야 되는데 입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입술을 그릴까요? 주황색으로 입술을 그리고 살짝 웃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볼터치, 이렇게 볼터치도 넣고요. 자, 그러면 스케치가 이렇게 됐고, 그 스케치 위에서 유성 매직을 위해서 채색을 다 했죠. 이 다음 과정에 이제 가위로 오리면 되는 겁니다. 가위로 오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위로 오리세요. 선생님은 칼로 빠르게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꼬리부터 자, 오린 거는 여기다 하나씩 떼놓을게요. 역시 이것도 이렇게 오리고,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덜 정확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오리는 것이 맞죠. 꼼꼼하게 오리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은 가위로 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듬이로 오리면 되겠죠. 아하, 이런, 다칠 뻔했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더듬이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벌레 형태,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칼로 연결되는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할핀을 박을 자리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머리와 이 몸통에 연결되는 부분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칼날이 짧아져서 다른 칼을 쓰겠습니다.
자, 그림과 그림을 이렇게 겹쳐놔야 되겠죠. 그림과 그림을 겹쳐놓고 이 겹쳐지는 부분에 칼로 구멍을 살짝 내서 그 부분에 할핀을 박아주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겹치고 겹쳐서 더듬이도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고 역시 이렇게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살짝 칼집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칼집을 내주고 칼집을 크게 내면 종이가 금방 찢어질 수 있으니까 할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간단하게 칼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역시 칼집을 한 개, 두 개, 양쪽에 두 개를 박아야 되니까요. 바로 할핀이 몇 개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는 할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일곱 개가 필요한데 할핀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핀을 박을 때에는 먼저 바깥쪽에서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표현한 부분에 칼로 이렇게 잘라낸 부분에 할핀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핀이 나오게 되죠. 이게 영상에서 잘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온 부분을 다시 다음 그림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할핀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할핀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할핀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핀 양쪽이 벌어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위쪽에 할핀을 끼워주고 그 다음에 다음 장면에 칼로 뚫어진 부분에 역시 할핀을 이렇게 끼워주고 자, 끼워준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할핀을 손가락으로 살짝 벌려줍니다. 벌려주면 역시 움직임이 표현이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람을 표현했다. 사람을 표현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몸통과 팔을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할핀을 벌려줘서 고정을 시켜주고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끼우고 여기 끼우고 다시 이거를 자 이렇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 끼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벌려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애벌레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더듬이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여기 하나 연결, 그 다음에 칼로 뚫어놓은 부분에 연결. 자, 이쪽에도 연결을 하고 이 부분에 칼로 뚫어진 부분에 다시 연결. 잘 안 뚫어졌나 봐요. 다시 뚫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양쪽으로 벌려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벌리고 이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좀 재료를 치워보고요. 애벌레가 완성이 됐는데 양쪽으로 더듬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더듬이가 움직이고요. 더듬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얼굴과 연결된 몸통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예, 이렇게 귀여운 애벌레가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인형을 일단 치워놓고, 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할 때, 요거는 한 가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벌레를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몸을 그리고, 이렇게 더듬이를 표현을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매직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매직으로 선을 이렇게 하고 얼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더듬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그렸어요.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립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은 아까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따로 이렇게 따로 그려서 이거를 칼로 오린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위로 오리면 되겠죠? 가위로 오린 다음에 이렇게 칼로 구멍을 뚫어서 할핀과 할핀을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동작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그린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가위로 오려서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할핀을 박을 자리를 표현을 해서 이 부분에 할핀을 끼워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그리든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던 방법처럼 내가 움직임을 표현할 부분을 따로따로 표현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돼요. 나는 이 방법이 더 편하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부분 오려놓고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사람을 그리는데 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사람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발도 그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얼굴을 이렇게 따로 그리고, 목을 그려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양쪽을 나는 따로 그리겠다. 발까지 포함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따로따로 그려도 되겠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또 잘 보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매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목을 그리고, 손을 그리고, 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전신을 다 그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는 얼굴 따로, 그 다음에 몸 따로, 양쪽 다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보겠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편한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하는데 나는 이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전신을 다 그리고 내가 움직임을 표현할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자르겠다. 이 부분도 자르고 이 부분도 자르고. 난 허리도 움직이고 싶어. 허리 자를 수 있겠죠? 무릎을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무릎 자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할핀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인형처럼 얼굴 따로, 상반신 따로, 하반신 따로 이렇게 부분 그려서 중간에 할핀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든지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선택하든지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수준에서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표현하려면 어떤 부분을 움직이는 게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위로 오리고 그 다음에 칼로 구멍을 내서 할핀을 연결을 해서 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마 9학년 정도면은 칼로 구멍을 내는 것까지 스스로 혼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학년 친구들은 칼로 구멍을 뚫는 거는 혼자 하기는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면 뭐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한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오빠나 언니 또는 뭐 누나나 형한테 칼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 사용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종이 인형을 만드는데, 이 종이 인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할핀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형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인형을 실제로
놀이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놀이에 활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관절의 움직임 또는 기계적인 요소에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좀 어떤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움직이는 종이 인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과정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